나 임신했어. 너희가 맡아 키워. 시어머니가 던진 이 한마디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52세에 홀로 사신 시어머니께서 임신했다는 그 자체도 충격인데 아이를 저에게 떠넘기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28살, 결혼 2년 차, 아직 아이도 없는 저에게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임신이 20년 전부터 계획된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제가 그 끔찍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리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11월 말이었는데도 따뜻한 햇살이 거실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기에서 갓 나온 빨래를 바구니에서 꺼내 하나씩 개고 있었어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수건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30을 앞둔 남편 도연이는 제 옆 소파에서 겨울 이불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남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나른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 어제 김치가 쉬어서 딱 좋을 것 같은데. 28빈 제가 대답하니 남편이 활짝 웃으며 좋지, 정말 좋아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결혼 2년 차 부부가 주말 오후에 나누는 소소하고 달콤한 일상이었죠.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행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가 무섭게 문을 잡아 당기시고는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나왔다 하는 인사도 없었어요. 신발도 막 벗으시고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의 굳고 단호한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숨겨둔 폭탄을 터뜨리듯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제 손에서 접고 있던 하얀 수건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저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웃으며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내가 키우긴 힘들어. 너희가 맡아 키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단호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사람처럼 여유로웠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 집안의 평온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맡기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저를 품정하고 평가하는 듯해서 불편했어요. 서연아, 너 젊고 건강하잖아. 애 낳아본 적 없으니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마치 제 인생과 제 몸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배치할 수 있다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경험이라니 무슨 실험 대상 취급하는 말씀인가요? 너한텐 오히려 기회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애 키우기 힘든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귀에 따갑게 울렸어요. 대체 누구를 위한 기회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참았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말씀 같은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잇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딱 자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도 언젠간 엄마가 될 텐데 미리 연습 삼아 키워보는 거지. 나야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애매하게 웃으며 엄마 갑자기 그게 뭐예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작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2에 남편을 낳으셔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었죠. 그 표정, 그 어조, 그 눈빛을 자세히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걸요. 아니, 단순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상하게 번뜩였고 그 안에 뭔가 계산되고 치밀한 것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탁이나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복잡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꽉 끌어안고 누웠지만 단 1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내가 맡아 키워.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꿈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바삭한 토스트를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제 그 충격적인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어제 엄마 얘기 그냥 한번 들어보자. 뭔가 사정이 있으실 거야. 그 말에 제 손이 딱 멈췄어요. 버터를 바르던 나이프가 그대로 정지했습니다. 당신 지금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아직 우리 애도 없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이를 키우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제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와드린다니요. 아이를 키우는 게 그냥 단순한 도움인가요? 그 어투와 표정엔 설득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사람의 굳은 태도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더 따지거나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충분히 고민해 본 사람처럼 너무나 차분했거든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고 무서웠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늘 회사 일로 좀 늦을 것 같아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고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혼자 남아서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이 다 날아간 커피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이건 단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작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가 다르게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결혼 2년 동안 이런 서글프고 외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완전히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어머니 집 앞 골목을 지나게 됐어요. 원래는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에요. 무심코 담장 너머로 바라본 마당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들어서 볼품 없었던 화분들이 모두 새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빨간 제라늄과 노란 펜지, 보라색 비올라까지 알록달록하게 화사하게 피어 있었어요.
주차장엔 전에 보지 못했던 검은색 대형 SUV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완전히 낯선 것이었어요. 현관 발판은 물걸레질을 한 듯 말끔하게 깨끗했고 신발장 앞에는 남성용 정장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를 보니 꽤 큰 발 사이즈였어요. 현관문 옆에는 예전에 없던 고급 우산꽂이도 새로 생겨 있었고요. 그 안에는 남자용 검은 우산 한 자루가 반듯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고 외롭다던 시어머니의 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오히려 누군가가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집을 새롭게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 댁에 누가 같이 지내시는 거야? 남편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 그냥 친구나 이웃 아주머니가 잠깐 놀러 왔겠지. 엄마도 외로우시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 표정과 말투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태연하고 준비된 답변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누군가 꾸준히 드나드는 명확한 흔적이 있다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털어놓지 않는 중요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임신이 정말 단순한 일일까?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안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문틈으로 부엌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 나왔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그 냄새에 어릴 적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58빈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오랜 기자 생활로 단련된 예리한 직감 때문인지 제 얼굴 표정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아신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지?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엄마의 목소리엔 깊은 걱정과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거실 익숙한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선언한 충격적인 이야기와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까지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엄마는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우리며 제 말을 차분히 조용히 들으셨어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머나 세상에 하는 작은 탄식을 내뱉으실 뿐이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엄마한테 털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찻잔을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고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하고 섬뜩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얘기가 정말이라면 참 이상하네. 그 웃음 속에는 오래전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엄마 특유의 날카롭고 예리한 직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꿰뚫어 보신 사람처럼요. 엄마, 뭔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닌 것 같구나. 엄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차근차근 지켜봐. 숨겨진 진실이란 건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어요. 무게감 있고 진지한 그 표정과 목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눈빛 속엔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깊은 의미를 속으로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무심코 그의 휴대폰을 슬쩍 보게 됐습니다. 사실 평소엔 절대 남편 폰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믿자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만은 자꾸만 눈이 가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켜보니 시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하루에도 몇 번씩 빼곡하게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여러 번씩 통화했더군요. 특히 최근엔 폰에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와 20분이 넘게 장시간 통화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몰래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다음날 점심시간에 사무실 화장실 같은 조용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봤죠. 벨소리가 한두 번 울리더니 여보세요? 하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성으로 미루어 나이는 50대 정도로 추정됐어요. 목소리에 여유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정체불명의 남자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로 연결된 걸까?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상상과 추측으로 뒤엉키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뼛속 깊이 직감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요. 회사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 남자의 침착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크고 깊은 수렁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이 든 선물 바구니와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평소보다 화장을 훨씬 진하게 하신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거 봐, 병원에서 받은 기록들이야. 내가 정말 임신한 거 혹시 의심하고 있을까봐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놓으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모든 의심을 한 번에 잠재우겠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봉투 안에는 선명한 초음파 사진과 병원 진료 확인서가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난이나 허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제 눈길은 자연스럽게 초음파 사진 하단에 인쇄된 날짜와 병원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지만 예리한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왜 하필 그 병원일까요? 왜 굳이 그 날짜였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급한 전화 같은데. 시어머니는 화장실로 가시며 문을 살짝 닫고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문 근처로 다가가 숨을 죽이고 들어봤습니다. 응, 나야. 서연이는 완전히 속았어.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모든 계획이 끝나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틈에 댔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끝이 보여. 그 사람이 죽으면 아이가 상속받고 서연이가 키우니까 결국 다 내 것이지. 몇 분간의 결정적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저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나오며
임신 초기라서 몸이 예민하고 조심해야 할 게 많아서 너희도 이해하고 협조해줘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머릿속에선 의심의 불씨가 점점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뒤척여도 잠들지 못한 채로 천장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 남편의 모호하고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초음파 사진에 적힌 수상한 병원명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의 고르고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더 답답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가족 문제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예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뭔가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일 같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의미심장하게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숨겨진 진실이란 건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제 인생이 통째로 걸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새벽 3시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그 의심스러운 병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깊이 알아봤습니다. 병원 위치, 의료진 현황, 진료 과목, 운영 시간까지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이나 수상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옆방에서 남편이 뒤척이며 응?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게 설령 저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해도 더는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그게 앞으로 닥칠 거대한 파국과 혼란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초음파 사진에 선명하게 적힌 병원명은 제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공여성의원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인터넷 지도로 자세히 검색해 보니 산부인과는 맞지만 위치가 우리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죠. 자동차로도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집 근처에도 유명하고 실력 좋은 산부인과가 여러 곳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고 불편한 병원까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혼자서만 고민하고 끙끙댈 수 없어서 아침 식사 시간에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 왜 하필 거기인 거야? 집에서 정말 한참 떨어진 곳이던데.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읽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서 간 거 아닐까? 그 말투와 태도, 그리고 제 눈을 피하는 시선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가 추천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멀리 있는 병원을 추천하신 거야? 잘 모르겠어. 엄마가 알아서 알아보고 정하신 거잖아. 점점 더 애매하고 모호하게 둘러대는 남편을 보며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 혼자만 완전히 제외되고 속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그 병원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뒤지며 담당 의사 이름과 정확한 위치, 연락처를 차례대로 메모했어요. 진료 시간, 예약 방법, 주차장 위치, 심지어 병원 건물 구조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적어뒀습니다. 친정엄마가 예전에 기자 시절 자주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진짜 중요한 단서라는 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저는 아직 그 말의 진짜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아
그 무거운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실마리가 바로 그 병원에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의 끝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시어머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친정 엄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엄마는 잠시 길게 침묵하시더니 신중하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그 병원명이 공공여성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니?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정말 맞아요라고 급히 대답하니 엄마는 의미심장하고 섬뜩하게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무서웠어요. 서연아, 그 병원 말이야. 내가 예전에 사회부 기자로 일할 때 몇 번 취재차 다녀온 곳이야. 취재요? 무슨 사건을 취재하러 가신 건데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엄마는 신중하게 말을 아끼셨어요. 거기는 좀 특별한 곳이거든. 부유한 고객들이 은밀하게 이용하는 곳이야. 신분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말을 멈추고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고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아니야, 서연아. 괜히 내 마음만 더 불편하고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엄마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워졌어요. 오랜 기자 생활로 단련된 직감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죠. 엄마, 정말로 뭔데 그래요? 제발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지금은 아직 추측과 의심만 있을 뿐이야.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말해줄게.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신중하게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 속엔 분명히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엄마의 무거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부유한 고객들이 은밀하게 이용하는 곳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그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시어머니가 그런 특별한 병원을 일부러 찾아간 걸까요?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유심히 관찰해 보니 남편의 휴대폰에 시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이 넘게 통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엄마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야?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TV 뉴스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몸 상태나 건강 얘기지 뭐. 하지만 그 웃음과 대답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어요. 건강 얘기라면 왜 그렇게 자주,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엿들었어요. 평소 남편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서연이가 눈치챌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아직은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스피커폰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화는 금세 끝났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만큼은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이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뭔가 중요하고
심각한 일을 은밀하게 꾸미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뭔가는 절대로 제게 유리하거나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거요.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완전히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다니신다는 그 병원 근처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개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창밖 병원 출입구를 뚫어져라 지켜봤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포기할 때쯤 멀리서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중년 남자가 나란히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셔츠에 네이비 정장 바지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나이는 55 정도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보다 서너 살 많아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절대 단순한 환자와 보호자 혹은 지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당황하며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작은 화면 속 두 사람을 자세히 보니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 남자가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그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의 주인일까요? 1시간 정도 뒤 두 사람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남자는 시어머니의 등과 팔을 자상하게 부축했고 시어머니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이나 부부 같은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의심과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시어머니의 임신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구나. 카페를 나서며 온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병원에서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더라고. 남편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잠시 당황하며 멈칫했어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애써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동요하고 당황한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고 똑똑히 봤어요. 아, 그 사람? 남편이 어색하게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엄마가 아시는 지인분일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지인이 병원까지 일부러 따라가? 그것도 그렇게 멀리 있는 병원까지?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더욱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을 역력히 보였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하신 거 아닐까? 엄마 혼자 가시기엔 좀 힘드시니까 말이야. 그 말투와 표정, 눈빛, 몸짓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결혼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의 거짓말하는 습관과 버릇, 표정 변화는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진짜 그런 거야? 만약 거짓말이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제 목소리에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서 떨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씁쓸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힘없고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뼈저리게 확신했죠. 이제 정말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오직 저 혼자서만 이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차갑고 서늘한 게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조금씩 얼어가고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과 속임수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저녁 무렵 제 휴대폰으로 낯설고 처음 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번호를 자세히 보니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낯익었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낮고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 맞죠?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어요. 이 목소리 분명히 며칠 전 남편 휴대폰으로 몰래 전화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긴장 때문에 목이 메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미숙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본명을 정확하게 부르는 그 음성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섬뜩하게 낯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요? 대체 누구시길래 저한테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뵙죠. 그 말투와 어조가 묘하게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거부할 수 없다는 듯한 강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하지만 제가 약속 장소와 시간을 묻는 순간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왜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관련해서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던 걸까요? 혹시 협박이나 경고의 의미일까요? 그날 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마저 평소보다 낯설고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휴대폰을 손에 꽉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어요. 그 남자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저를 중심에 두고 뭔가 거대하고 무서운 일을 은밀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친정엄마가 먼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되고 심각한 목소리 톤이어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서연아, 너 혹시 요즘 뭔가 알아보거나 조사하는 일이 있지? 응, 있어.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도 함부로 말하거나 털어놓으면 안 돼. 특히 내 남편한테는 절대로. 그 단호하고 엄중한 경고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확인하고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목소리는 젊은 시절 사회부 기자로 큰 사건들을 취재할 때의 날카롭고 단호한 프로 정신이 묻어 있었어요. 뭔가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주셔도 내가 쉽게 믿기 힘들 거야.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나오면 그때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엄마의 경고는 제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어요. 하지만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남편도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뭔가 숨기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야.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 상대방이 만만치 않다는 그 무거운 표현이 유독 오싹하고 무섭게 들렸어요. 엄마도 혹시 위험한 건 아니죠?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너는 정말로 조심해야 해. 절대로 혼자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엄마의 걱정스럽고 무거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까지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일이 정말로 단순하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엄마가 제 편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계시다는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 집 근처를 몇 번 더 조심스럽게 찾아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탐정이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은밀하게 관찰했어요. 그 정체불명 남자의 차로 추정되는 검은색 대형 SUV가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의 든든한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연인이나 부부 같은 친밀하고 애정 어린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분노와 배신감이 뜨겁게 치밀어 올랐어요. 더욱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던 건 그 남자가 시어머니 집에서 나올 때마다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현관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처럼 말이에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했던 그 섬뜩한 전화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끝이 보여. 그 사람이 죽으면 아이가 상속받고 서연이가 키우니까 결국 다 내 것이지. 복잡한 퍼즐은 여전히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조각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모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이 만들어낼 최종 그림이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실루엣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가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친정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서연아,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 남자의 정체와 이름이 드디어 나왔어. 엄마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법원 재판 기록, 각종 문서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남자의 얼굴 사진이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앞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이 사람 말이야, 내 시아버지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사람이야.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어지러웠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남편이 겨우 10살 때였고, 저는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라고만 들었는데 이런 복잡하고 어두운 뒷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요. 박종훈이라는 55세 남자야. 20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엄마는 재판 기록을 한 장씩 펼쳐 보이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 이 박종훈이라는 사람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거든. 하지만 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의심하고 원한을 품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바로 그거야? 그 남자와 내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이번 임신 발표는 절대로 우연이나 돌발 상황이 아니야. 그 순간 지금까지 맞춰지지 않던 모든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마치 마법처럼 딱딱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는지, 왜 기어이 우리에게 아이를 떠넘기려 했는지 모든 의문이 하나씩 명쾌하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무려 20년을 기다려온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극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사고에 대한 진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 그런 옛날 일은 다시 꺼내거나 파헤치지 말라고. 왜요? 무슨 이유로? 다 지나간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 말투가 너무나 건성이고 성의 없었어요. 마치 이미 외워둔 변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박종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는지도 정말 몰라. 남편은 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오히려 모든 진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아, 정말로 몰랐던 거야?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했던 거야? 남편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관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백이 나왔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사실은 그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얘기해 주셨어.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임신 계획도 이미 세워뒀다고. 순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절망이 동시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던 건 단순한 아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전의 깊은 원한과 복수심을 마음 깊이 품고 있으면서 그 위에 지금의 치밀한 복수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공범이었네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남편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소중하게 쌓아온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저를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로 불러내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증거와 자료는 충분해. 본격적으로 판을 뒤집을 때가 왔어. 엄마는 무거운 가방에서 정말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재판 기록,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병원 방문 기록, 각종 증명 서류까지 정말 모든 게 빠짐없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로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악한 의도와 목적으로 임신을 이용했고 왜 기어이 너한테 아이를 떠넘기려 했는지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 엄마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처음 그 병원명을 말했을 때부터 강한 의심이 들었지. 그 병원 말이야. 예전에 부유한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고 은밀하게 이용하던 곳이거든. 보통 사람들은 가지 않는 특별한 병원이야. 만일 임신이 안 됐으면 거짓으로 임신을 꾸미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임신이 된 거겠지. 엄마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멀리 있는 병원을 택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복수와 상속,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지. 박종훈의 진짜 아이를 낳아서 너희가 키우게 만들고 나중에 그 아이 명의로 유산을 상속받을 장기적인 계획이었을 거야.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내 선택이야, 서연아.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갈지. 저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골랐어요. 시어머니의 교활한 얼굴, 남편의 비겁한 배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당해온 모든 모욕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가요, 엄마. 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하고 단단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 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엄마는 미리 준비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정리해서 올려놓으셨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실내 분위기가 얼음처럼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미숙 씨, 이 사진들 기억하시죠? 엄마는 시어머니와 박종훈이 병원에서 다정하게 함께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년 전 법원 재판 기록이에요. 남편분의 의문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심하게 떨면서 서류들을 덮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아이를 맡기려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었죠. 복수와 상속,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크게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임신한 거라고. 박종훈 씨의 진짜 아이를 서연이 명의로 키우게 한 다음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이를 이용할 계획이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끝까지 부인하고 발뺌하려 했지만 엄마가 차근차근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점점 말문이 막히고 궁지에 몰렸어요. 당신이 무려 2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이죠. 남편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그 사람 재산에 대한 탐욕.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리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로 임신한 거라고. 왜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지만 엄마가 제가 녹음한 결정적인 증거를 틀어주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복수와 상속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아주 또렷하고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응, 나야. 서연이는 완전히 속았어. 이제 아이만 태어나면 모든 계획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끝이 보여. 그 사람이 죽으면 아이가 상속받고 서연이가 키우니까 결국 다 내 것이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뜨겁게 올라왔지만 꾹 참고 견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오만하고 당당했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공포와 절망, 체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훈의 재산 일부라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였죠. 그 사람이 죽으면 아이가 상속받고 그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너이니까 결국 모든 게 당신 것이 되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엄마의 날카로운 추리와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법정의 엄정한 심판관 같았어요. 당신이 그토록 치밀하게 숨겨온 모든 진실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서연의 인생을 자신의 복수와 욕심을 위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완전히 관념하며 고개를 떨구고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완전히 굴복하며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외로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우리한테서 완전히 손을 떼세요. 더 이상 서연이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남편을 빤히 바라봤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제 편에 서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씁쓸함과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깨져버린 후였거든요. 서연아, 정말로 미안해. 엄마가 무서워서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피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도 결국 저를 속이고 배신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정말로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릴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참회도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어요. 교활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후회와 참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변하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실 거죠? 그 순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뒤 시어머니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원망과 미움이 사라졌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 앞에서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용서해줘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는 계획대로 사촌 집에 보내겠어. 그 집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 남편도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주 만나러 갈 수 있겠지?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물론이야. 우리가 삼촌 내외로서 늘 옆에서 도와줄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종훈과의 모든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시어머니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 오히려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 친정엄마도 아기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아기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서연아. 내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약속을 했어요. 서로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무슨 일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하기, 그리고 이 아이가 멀리 있어도 늘 사랑해주기. 아기는 부산에 사는 사촌 집으로 가게 됐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진짜 할머니로서 아이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정이라는 건 상대방을 벌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구나. 엄마의 말씀이 이제야 진짜 이해됐어요.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은 더 솔직해지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아프지만 그래야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1년 후 부산에서 열린 아기 돌잔치에 우리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친척 집에서 자란 아기는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입양한 사촌 부부가 정성껏 키운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게 컸네. 여기서 정말 잘 키워주고 있어. 예전에 교활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사촌 내외분도 우리를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기를 품에 안은 사촌 아내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도 아기와 놀아주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자주 놀러 올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아기는 남편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친정엄마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서연아.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구나.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고 제 마음도 그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선택했더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멀리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촌 내외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삼촌 내외가 되겠다고. 진실과 사랑으로 지켜주겠다고.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과 용서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제 우리는 더 넓고 따뜻한 가족이 되었어요. 부산의 새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20년의 원한도 속임수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은 우리들.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 한미숙의 20년 복수극, 정말 소름 돋지 않았나요? 며느리를 이용해 원수의 아이로 상속까지 노리다니, 그 치밀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서연이의 용서였어요. 분노와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용서는 모든 걸 치유한다는 걸 보여줬죠. 덕분에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참여했고 아기는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떤 비밀도 결국엔 드러나게 마련이죠. 이런 일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나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꿈 같아. 누가 봐도 반짝이는 저 별처럼 내 맘도 끄끄끄끄 뛰고 있네. 어떻게 자꾸만 맴도네. 어제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나 사연 내 가슴 속 깊이 남은 이야기 잊을 수 없어. 난 계속 떠올라. 어머나 그날 바람이 속삭이는 저녁 하늘 아래 네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 지영아처럼 멈춰진